예, 이번 장에서는 이 백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구글 알고리즘 순위 요인에 따르면은 이 백링크는 전체 SEO의 성공 요소 중에 14% 정도거든요. 사실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제목 내에 있는 태그, 그리고 백링크,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이 세 개가 가장 높은 순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링크에 대해서는 참 온라인에서는 말도 많고,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실 초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이 백링크를 걸어주게 되면은 특정 웹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크롤링이 이동하는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색인이 안 되거나, 그리고 특정 문서를 색인시키는 작업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문서의 순위에 페이지 랭크를 높여서 검색 순위를 높이는 데에도 일부 도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학습을 했었습니다. 백링크에 대한 알고리즘 특허는 공식적으로 구글에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이시는 문서가 백링크에 관련된 구글의 공식 특허를 찾았는데요. 네, 1998년도에 특허가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조금 보시면은 특정 웹페이지에서 특정 문서를 백링크로 언급했을 때 그 도메인에 대한 영향력이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백링크는 여기에서 0.2의 도메인 지수를 백링크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 도메인 지수가 다른 웹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 도메인 지수가 또 다른 웹페이지로 넘어가는 이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이 백링크의 기본 구조거든요. 백링크와 관련해서는 지금 98년도에 공식적으로 특허가 나온 것들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 가이드 문서에서도 다수의 문서를 통해서 백링크의 실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백링크가 처음 언급된 거는 이 특허 이전에 구글 창립자인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로렌스 페이지가 작성했던 이 스탠퍼드 대학교 논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백링크의 영향력이 어떤 함수를 통해서 영향력이 정해져 있는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백링크는 검색 엔진 초창기에 구글의 근간이 되었던 요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아주 신기한 문서가 있습니다. 지금 구글 검색 엔진이 작동되는 원리를 설명한 글에 따르면요, 지금 링크, 그리고 URL, 그리고 앵커 텍스트, 그리고 페이지 랭크, 이게 다 한 라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백링크는 구글 논문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백링크가 효율적인 이유는 구글 초창기에 전체 웹문서를 식별할 수 있었던 이 요소들을 보게 되면요, 글로벌에 있는 전체 문서를 이 링크 베이스 약 3.9기가, 전체로 보게 되면은 108기가 중에 약 4%의 리소스를 가지고 전체 문서를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백링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검색 엔진의 실제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백링크이기 때문에 지금은 영향력이 조금 낮아졌다는 평가가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검색 엔진 순위에서 14%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이 백링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구글 SEO의 거의 FM이라고 부르는 가이드 문서를 촬영해 보면요, 백링크를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링크 스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구글은 공식적으로 구글 웹페이지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링크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구글의 링크 권장사항을 보게 되면요, 구글에서는 링크로 새로운 신호를 사용해 관련성을 파악하고 크롤링할 새 페이지를 찾는다. 그 말은 즉슨 백링크가 걸려있는 제3자의 웹페이지는 Go to Action, 크롤링으로 하여금 이 페이지로 가서 그 웹페이지를 식별해라 라고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링크만 있는 경우보다는 앵커 텍스트와 같이 나왔을 때 더 쉽게 크롤링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제3자의 웹페이지에서 허브스팟이라는 키워드 클릭 시, 네, 지금 저희 웹페이지로 가거든요. 이 링크가 지금 백링크고, 그리고 여기 허브스팟에 해당하는 하이퍼링크가 걸린 텍스트가 앵커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가이드북에서 공식적으로 체크를 하면 일반적으로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속성에서 구글이 크롤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체크를 해보면은 이렇게 앵커 텍스트와 하이퍼링크가 같이 적용된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케팅 허브가 앵커 텍스트고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가는 게 이 백링크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앵커 텍스트와 같이 백링크가 적용이 되었을 때 구글 검색 엔진이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이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식별이 잘 되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특정 텍스트와 링크를 같이 식별해 있는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앵커 텍스트와 같이 백링크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백링크랑 더불어서 이 내부 링크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 링크는 내 웹페이지에서 내 웹페이지 컨텐츠를 언급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 홈페이지에 있는 다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지금 코트라 회원사 대상의 B2B 마케팅 교육 이 키워드가 앵커 텍스트가 되는 거고요. 눌렀을 때 들어가면 또 저의 웹페이지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내부 링크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백링크뿐만이 아니라 이 웹페이지 내에서 내 페이지를 언급했던 내부 링크도 구글 SEO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이 가이드북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링크도 중요하지만 터널 랭크라고 써있는 내부 링크도 전체 SEO에서 3%나 주는 막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 페이지 스피드에 집착하지만 결국 페이지 스피드에 준하는 만큼의 내부 링크도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백링크도 내부 링크만큼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백링크를 생성할 수 있는 툴은 글로벌에서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이 RFS라는 툴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RFS라는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특정 도메인의 지수, 그리고 도메인을 언급했던 백링크의 도메인 수량, 그리고 백링크,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트래픽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오가닉으로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다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경쟁사도 분석을 할 수 있고 저의 홈페이지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이 백링크를 검색해보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monday.com 네, 그리고 뭐 워드프레스 제작 사이트 이렇게 백링크가 언급됐던 사이트를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텍스트가 앵커 텍스트에 해당하고 클릭했을 때 백링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그 외에도 이 만들어진 나의 홈페이지를 언급하는데 만들어진 다양한 웹페이지들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이 RF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사도 분석할 수 있지만 자사에 어떤 키워드로 유입되는지 이런 분석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나 타사를 분석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것 같고 코스의 활용 용도는 종합적으로 SEO 진단 도구를 하실 수 있는 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백링크 그리고 트래픽 분석 그리고 키워드 탐색 등의 기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백링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가닉 백링크라는 것은 정말 콘텐츠의 품질이 좋아서 자연적으로 누군가 백링크를 걸어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내에 있는 워드프레스 홈페이지가 한 5만 개에서 7만 개 사이로 보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처럼 스크랩이나 소셜 공유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국내 워드프레스 문화에서 어떤 웹페이지에서 내 페이지를 백링크로 걸어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희박한 경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타사 마케터나 이제 동료들한테 부탁을 해서 오가닉 백링크를 만들어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소개할 수 있는 거는 이 게스트 포스트거든요. 워드프레스는 협업이 가능한 툴이기 때문에 누구든 내 홈페이지에서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제3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스트 포스트에 권한을 갖고 있는 해외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해외 게스트 포스트 관련된 프리랜서들이 활용하는 플랫폼이 이 피버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피버라고 하고 해외에서는 파이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게스트 포스트라고 검색하면은 게스트 포스트를 만들어주는 다수의 해외 프리랜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게스트 포스트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다수의 웹페이지에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나의 웹페이지에 백링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피버라는 해외 프리랜서 마켓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 저렴한 것을 쓰게 되면 또 악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포스트 하나당 $20에서 한 $50 정도의 시세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도메인 지수가 높거나 영향력이 있는 게스트 포스트의 경우에는 하나당 한 100불, 200불, 300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보시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백링크를 일부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PBN이거든요. Private Blog Networks라고 백링크를 걸어줄 수 있는 나의 웹페이지를 다수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SEO 컨설턴트들이 이 백링크를 발행할 수 있는 PBN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인덱싱이나 색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도로 PBN을 활용하고 있는데, PBN의 경우에는 이렇게 티어링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나의 웹페이지는 이 돈을 벌어주는 머니 사이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가장 안정성 있는 PBN을 붙이고요. 그리고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계층 구조를 만들어 줘 가지고 머니 사이트랑 붙여져 있는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티어 2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사이트를 붙여주고, 티어 3는 그 다음 덜 안정되어 있는 사이트를 붙여주고, 이 밑에는 다수 검증되지 않는 트래픽이라도 백링크를 걸어줄 수 있는 걸로 하거든요. 이 티어링 구조를 나눠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트래픽을 모아서 도메인 지수를 일로 모은 다음에 모은 도메인들을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저의 머니 사이트로 만들어 주려는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끔 부정적인 SEO로 인식할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PBN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층 구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PBN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데, 국내에서는 이 PBN을 만드는 것도 난이도와 시간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PBN을 활용하는 것도 높은 수준의 SEO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SEO를 전문으로 하는 이 컨설턴트만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링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체 PBN을 구축하는 것도 해외에서는 많이 쓰는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햇 SEO랑 화이트햇 SEO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게스트 포스트를 발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레이햇 SEO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닉 백링크를 만들어서 순수 자연적인 백링크를 생성하는 것은 이 화이트햇 SEO에 해당하는데, 사실 화이트햇 SEO로 백링크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희박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이 그레이햇 SEO를 만들어주고요. 블랙햇 SEO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요, 한 10만원만 주면은 백링크를 200개, 300개 이렇게 저품질 백링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주는 플러그인들이나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구글에서 블랙햇 SEO로 의심을 받아서 웹페이지가 노출되지 않는 치명적인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래도 백링크 하나당 한 $20에서 $50 정도의 비용을 소진하는 것이 그나마 안정적이고요. 이런 블랙햇 SEO는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결국에 특정 웹페이지나 도메인이 제재를 받아서 앞으로 구글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그레이햇 SEO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SEO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 백링크는 실제로 구글 SEO 알고리즘 중 14%가 작용하고, 구글에 대한 알고리즘 특허를 분석했을 때도 백링크는 실제로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구글 창업자들이 작성했던 스탠퍼드 대학 논문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존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구글 검색 가이드에서도 다수 백링크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백링크는 적절히 활용해야 되지만, 가급적 오가닉 백링크를 활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게스트 포스트 정도까지는 활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PBN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사실 제약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햇 SEO도 앞서 다양한 문서나 증명 자료에서 검증은 되었지만 지속성장 측면에서는 너무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